이슈앤피플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시간이죠.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 주시는 코너인데요. 이우영 아나운서 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연초부터 급등한 저도 말했지만은 난방비에 대한 얘기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 요금이 주택용을 기준으로 4차례에 걸쳐 1메가줄당 5.47원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1년 새 인상률이 42.3%에 달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또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조사를 보면 작년 12월 도시가스 물가가 1년 전보다 36.2%, 지역 난방비는 34% 올랐다고 합니다. 올겨울 많이 춥잖아요. 네. 근데 누구보다도 이제 소득 어려우신 분들이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들의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작년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인 1분기 가구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이 월 평균 10만 288원이라고 하는데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하면 11.8%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연료비라는 게 냉난방 또 취사 등에 지출하는 비용으로 전기료나 도시가스, LPG 연료나 등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어려운 분일수록 100원을 쓰면은 그중에 10원을 난방비 10원 이상을 난방비로 쓴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자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올 4월부터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제 서울 기준으로 지하철은 1,250원이고요.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인데 서울시는 300원이나 400원 인상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택시 기본요금은 이미 인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대부분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을 결정했거나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울이 오르면 또 전국이 다 오르곤 하죠. 네. 그렇죠. 자 이제 무섭게 오르는 물가를 고려해서 정부 요청에 맞춰서 속도가 조절되는 분야도 있다네요. 네, 2015년 도입 후 처음으로 이제 요금 인상이 검토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경우에는 연내 인상을 하되 계획보다는 속도를 늦춰서 추진된다고 하고요.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은 현재까지는 동결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따릉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네.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 오전에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오전 9시부터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 6천 가구에 한해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 2천 원에서 2배 인상한다고 하고요. 또 이와 별도로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 폭도 기존보다 2배 늘어나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최 수석이 올 겨울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를 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하반기부터 최대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했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지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예요. 2배 이상의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나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가격으로 따지면? 기존에 이제 9,000원에서 36,000원 정도인데 요금 할인 폭이요. 이게 2배 늘어나는 거니까 18,000원에서 72,000원 정도입니다. 적게는 18,000원 그리고 많게는 72,000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 난방비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공방을 또 벌였어요. 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공요금 급등했다면서 정권 책임론을 부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권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빠져나가고 있고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난방비 폭등을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공세에 맞섰는데 특히 이 가스비의 경우는 지난 정부 동안 LNG 도입 단가가 2배에서 3배 이상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 적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게다가 늘 이걸로 싸우는데 탈원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탈원전 한다고 해서 값비싼 신재생 에너지, 화학 에너지, 화석 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 생산 단가가 급등해서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것과 판박이로 먹튀 정권의 전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거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순서로 하셨는데 네. 난방비 폭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책임 공방을
들고 나온 거는 여입니까, 야입니까? 먼저 들고 나온 건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전임 정부 탓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임 정부 탓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반응을 한 거군요. 네. 자, 이제 두 번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죠. 네. 어제도 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나경원 전 의원이 어저께 불출마 선언했죠? 네, 어제 오전 1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라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의 재판에 엄마와 같은 심정으로 그만둔다고 소회를 밝힌 게 화제가 됐습니다. 솔로몬 재판 얘기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 나경원 전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에 대한 뭐 정치권의 얘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 함께할 수 있는 좋은 동지다. 뿌리를 같이 하는 사람이 서로 마음 맞추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에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축제장이 아닌 숙청회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의 별의 순간이 벌의 순간으로 뒤바뀌는데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치인들 참 재밌는 얘기 네. 잘하네요. 유인태 전 유인태 그러니까 전 국회 사무총장이 되겠죠. 네. 무슨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나 전 의원의 솔로몬 발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솔로몬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이 불출마를 했지만 윤 대통령의 심기를 상당히 많이 건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솔로몬 발언을 하면서 윤핵관은 가짜 엄마 이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즉 윤 대통령이 가짜 엄마를 진짜 엄마로 판정한 사람이 돼버린 것 아닌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윤핵관한테 놀아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점이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월 8일이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뭐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컷오프 규모 또 방식이 오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당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숫자 그리고 이들을 걸러낼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당대표 컷오프의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 또 자동응답 ARS를 통해서 본선행 후보를 4명 안팎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3월 8일에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규모 방식 뭐 이런 게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입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다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난 2021년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서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작년 전당대회에선 당원 투표가 50%였고 여론조사가 50% 비율로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8명의 후보 중 3명이 탈락했었는데 예. 이를 포함해서 이전 사례를 고려할 경우에 컷오프 규모는 4명에서 5명이 될 수준이 높습니다. 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의 경우 전면 제외하는 방안이 지금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유흥수 선관위원장은 지난해 말에 만약 컷오프를 하게 된다면 이번에 당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 당원 100%로 하게 됐으니까 컷오프 역시 당원 100% 방식으로 하는 게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난해 했습니까? 지난 2021년에 했습니까? 이게 2023년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2021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 2021년에 했었던 거죠. 네. 자, 세 번째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 침범한 이 사건 여전히 시끄러워요. 네, 유엔사가 오늘 이 관련해서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오늘 계속 어제와 오늘 보도가 나왔는데 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사는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침범 후 특별 조사를 벌여서 남북한 모두 정전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최근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결론을 현재까지 우리 정부에 아직 공식 통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자, 북한이 먼저 선제 도발했고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과정이었는데 유엔사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지난달 26일에 북한이 무인기 5대를 이제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내려 보냈고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서 무인기 3대를 이북으로 올려 보내서 이제 정찰 활동을 했는데 유엔사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그래서 20여일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 남북 모두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유엔사는 남북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네. 했고요. 하지만 앞서서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이 자위권
행사한 거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이달 9일에 정례 브리핑을 갖고 무인기 맞대응은 군사적 도발에 대해 비례적 대응을 한 것이며 이것은 자위권 차원에 상응한 조처다.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 권리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뭐 유엔사랑 우리 군이랑 좀 말이 다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해지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 오전에 뭐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뭐 이런 결론이 사실은 뭐 전에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무려 10일 전에 나왔던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열흘 전에요. 네, 예.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로 오늘 오전 전해진 소식입니다. 이 유엔사가 지난달 이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결론을 10여일, 그러니까 열흘 전에 이미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도 공표하지도 않고 우리 군 당국에 전달하지 않은 채 함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열흘 전 소식인데 전달하지 않았다. 네. 이게 또 사실이라면 또 파장은 또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네, 혹시 앵커님 그 요즘 장안의 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요즘 많이 사랑받고 있는 드라마인데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넷플릭스 요즘 많이들 보시지 않습니까? 네. 오는 2분기부터 이 넷플릭스가 요금제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넷플릭스가 한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계정 공유자로 등록하면 유료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앵커님도 아이디를 공유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새 요금제에서는 동거 가족에만 한하는 겁니다. 동거 IP가 2개 이상 초과되면 이제 초과가 된다고 하면 1인당 2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한 가족인데요. 한 가족인데 만약에 뭐 제 아들이 따로 자취를 나가서 네. 산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제 IP가 2개 이상 초과되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겁니다. 네. 갑자기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뭔지 기억이 납니다. 네. 저희 가족이 얘기를 하는데 뭐 시작과 함께 다시 시즌 2가 기다려진다. 뭐 네, 아직 네, 뭐 맞습니다. 얘기가 안 끝난. 네.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 그 동안에는 뭐 계정 이렇게 함께 쓰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7년에 넷플릭스가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밀번호 공유는 사랑입니다. 이럴 정도로 계정 공유에 관대했는데 예. 이 기조가 달라진 게 이미 일부 남미 국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계정 공유 행위를 단속하고 새로운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일부 남미 국가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 계정 공유 정책을 변경한 배경으로는 수익성이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 개인적인 질문 하나 네. 해볼게요. 왜 뱃사공 아나운서죠? 제가 흰천과 바람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쩌다 이렇게 뱃사공이 됐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가장 궁금했어요. 네.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